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지청업과 진로를 강의할 이영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 많은 고민이 있죠. 그 중에서 졸업 후에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 또 진로와 관련해서 과연 내가 현재 다니는 과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전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학교를 다닐 것인가, 혹은 또 졸업 후에 전공을 살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창업과 진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진로라든지 취업에 관한 고민,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나의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창업에 관한 기초 이론을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기 저 가정 운영 계획과, 그러니까 이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이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이다, 그리고 특성이 무엇이다, 이 교과목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번 첫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이다, 어떤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need assessment, 수요 조사를 하여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이 갖는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 후에 취업이냐, 또 전공을 살릴 것이냐, 혹은 또 재학 중에는 전공을 계속 다닐 거냐, 혹은 전과를 할 것이냐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초지식,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초지식입니다. 기초지식.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지식을 배운 다음에 어,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또 취업에 관해서 이 특강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참여한다든지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겠고요. 면접만 가지고도 몇 시간, 창업계획서 작성만 해도 몇 시간, 또 자기의 어떤 장점, 단점 작성도 몇 시간, 또 1분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등등 해서 얼마든지 여기서 배운 기초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각종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자기에 대한 진로라든지 취업에 관해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기초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나중에 두 번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취업이냐 창업이냐, 혹은 또 진로를 하면서 과연 이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든지 전과를 할 것이냐, 또 전공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초 지식을 알려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초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대학을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OC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치창업과 진로는 목표로 하는 것이 OC5입니다. OC5. 다른 과목은 뭐 OC4도 있고 OC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지만 이 과목에서 제시한 것은 OC5입니다. OC5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사고 능력을 갖자 합니다. 균형을 갖추자는 거죠. 균형의 반대는 뭐죠? 불균형 혹은 비균형이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뭔가 생각이 삐딱하다든지 삐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필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균형적인 사고방식.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현상을 사회 현상 있잖아요. 사회를 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면 결국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좀 현상을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자는 거죠. 근데 너무 좁은 시각이 아니고 좁은 시각이 아니면 뭐죠? 넓은 시각에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그 뭔가 하면 비판 같은 것도 어떤 주장 같은 것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한쪽 편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거죠. 해석하는 넓은 시야에서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이런 능력을 우리 치창업과 진로 과목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치창업과 진로에서는 어떤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일단 앞으로의 직업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자는 거죠. 또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매너, 에티켓 혹은 인간관계를 할 때 그때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직업윤리랄까 이런 것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창업 혹은 또 진로를 생각하자는 것이 치창업과 진로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OC5인 것이란 거죠. 그런데 초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목표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또 뭐라고 그랬죠? 좀 종합적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교과 목표가 이렇게 정해졌고요. 또 여기에 맞추어서 OC5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런 면에서 좀 능력을 좀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대학에서 이 과목을 채택한 이유는 그런 OC5와 관련된 능력을 좀 키우자는 거죠.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 또 바람직하다는 거죠. 균형적인 사고방식. 한쪽에 치우치고 좀 뭐랄까 선입관에 잔뜩 찌져 있고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균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치창업과 진로 교과목은 어떤 취업에 관한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문적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창업에 관해서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그것은 또 창업 캠프 같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좀 균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서니까 자기의 태도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태도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어떤 테크닉보다는 뭘 하나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든지 혹은 또 면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좀 그 균형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55를 기르는데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고 또 치창업과 진로랑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목표와 혹은 또 아웃컴이랄까 OC를 기초로 할 때 그럼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1주와 2주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80%를 전체 온라인 강좌 가운데 80%를 시청해야 여러분들이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병행하는 것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고 또 플립 러닝이라고 수업이 정상화되면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핵심적인 것을 동영상으로 시청한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고 이런 체제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교재는 없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뭐 교재도 지금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교재 사는 것도 부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50여 개의 관련 책을 보고 만든 파워포인트를 PDF로 만들어서 우리 LMS 시스템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창업과 진로를 2015년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창업과 진로랄까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과거에 올린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자료를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동영상을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등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지창업과 진로를 수강한 학생들도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생들도 이것을 보고 자신의 직장 내의 어떤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뭐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 고객이라든지 등등 취업과 관련된 각종 카페나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여러분도 일단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그 교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고 또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지못해 억지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자료랄까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 정상화되면 1교시는 뭔가 이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2교시는 주로 이제 실습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관련된 워크시트 예를 들어 MBTI 검사라든지 혹은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여러분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것을 알아야 된다든지 혹은 등등 해가지고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워크시트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워크시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매 학기 초에 어떤 교수님은 워크시트를 전체를 나눠주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수업 시간에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할 것을 배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매 수업 시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활용한 것을 어,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가능한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평소 수행평가 점수 20점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 그 실제적으로 하고 제가 이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름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수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온라인 수업은 뭐라고 했죠? 80%를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코로나19가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 10분 정도 시청하면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1시간 동안은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서는 80%를 시청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없으면서 한 50여 종의 교과서를 선생님이 정리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나 PDF를 만들어서 LMS에 탑재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 관련된 PPT 그 다음에 자료 동영상 같은 것을 탑재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자기만의 어떤 그 취업과 진로를 위한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생산해서 이렇게 만들고 활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는 자기가 알아야 알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보,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할까?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점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제가 그 취창업가 진로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로 한 300개까지 밴드를 할 수 있는데 비공개로 자기만의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정보를 해서 제가 올린 자료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게 가져가기 기능하면 제가 만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 나만의 밴드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진로, 경력 개발 이런 것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북은 없다고 그랬죠. 대신에 이제 PDF라든지 이런 것을 LMS나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이 정상화되면 그때는 워크시트로 여러분이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취창업가 진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일단 전반기에는 뭔가 하면 자기가 과연 내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를 결정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반기에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취업 전략, 창업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 경력 개발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초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창업과 진로에서는 어떤 게 초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정하자는 거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정하자는 거죠. 취업이든 창업이든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자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른 다음에 그 고르기 위해서는 아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혹은 또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혹은 또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도서 전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취업이라든지 혹은 또 정보를 안 다음에 나름대로 취업 전략, 창업 전략, 혹은 또 생애 진로 전략 이런 쪽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OC5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배웠죠. OC5라고 해서 균형적 사고, 그 다음에 사회 이해 능력,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이 교과목에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또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게 정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학점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면 뭐 학점을 최소한도 4.5 만점에 뭐 3점 뭐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과목은 어, 다행히도 이 과목은 패스 앤 페일입니다. 다행히도 이 과목은 패스 앤 페일이거든요. 그래서 패스냐 혹은 또 페일이냐 이쪽에 여러분들이 그 하면 자, 가능한 여러분들이 패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출석이 20점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워크시트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창업과 진로는 최소한도 70점 이상은 돼야 되겠다. 70점 이상. 그런데 어, 여기서 출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어, 최소한도 어, 3번까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결석을 해도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 5번 이상 빠지면 자동 F가 나갑니다. 그래서 4번, 5번 할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 결석을 빠졌을 때는 출석 대체 과제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해보면 7번, 8번 뭐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F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F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8영역의 진로라든지 이 영역에서 어, 규정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졸업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데서 학점을 잘 받더라도 뭐 이쪽은 필수는 아니지만 8영역에서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졸업을 못하는 수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같이 필수 선택이 아니고 이제 일반 선택으로 되었지만 8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몇 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석 20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보통 이제 학교의 출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학교 출결 시스템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출석부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출석부로 다시 한번 불러서 중간에 어, 출석하자마자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 워크시트를 거둬가지고 그거로 다시 한번 출석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 좀 출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점은 뭔가 하면 제가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내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점수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중간고사를 보냐, 기말고사를 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수업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하고 2교시는 지창업과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여건 분석이라든지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100세 시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2교시는 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대학생의 취창업과 진로 어떤 원리가 무엇인데 현황은 어떻고 라든지 이런 것을 또 대학생 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애로사항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발달과 디벨롭먼트 태스크라고 하는데 대학생 때 꼭 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에는 뭔가 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가 또 남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무엇을 잘하는가 또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가 있죠 그 독특한 경험이 있고 성장 과정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자기소개서 내용에 꼭 들어가는 게 자기의 장점 약점을 써라.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한 나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해서 자신에 대한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직업이 10,000개나 되고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0,000개 정도로 직업이 다양한데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 직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도 50년 이상 이렇게 예,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를 들어 2070년이 되면 2050년, 60년 될 때 여러분들 한창 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한창 일할 나이거든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막연히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성전자 가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뭐그 반도체 관련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 직원들 인사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회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직무를 할 것이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직무 또 직무별로 떤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중간고사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정리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저희 수업은 레포트가 없이 요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 나름대로 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직업 탐색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뭘 하는가 하면 취업, 일단 진로 설계부터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가장 설계도가 중요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진로 설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떤 인생 설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 중에 이런 걸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취업, 나는 취업을 하겠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나는 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토익 점수. 그럼 토익 점수를 나는 언제까지 700점 이상을 만들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학점이라든지 혹은 또 NCS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죠.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한다면 나는 언제 창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하는데 막바로 대학하고 졸업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직장생활 10년, 20년 한 다음에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동안의 창업 자금을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이런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한번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죠.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관해서 이론적인 것과 안 그래서 자기소개서 만드는 실습, 면접하는 실습 이런 쪽을 하도록 하면서요. 실제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서 80까지 하는데 조직이 기업이라든 조직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62세 정년이고 대학 교수는 65세 정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60세 정년이고 그 다음에 근데 개인 기업은 거의 50대에 정년을 합니다. 아마 나오게 됩니다. 정년을 채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도 20년, 30년 여러분이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업입니다. 조직을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은 자기만의 어떤 사업입니다. 창업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지금 대학교 때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창업 계획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도상에서 연습하잖아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뭐 대학 졸업하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대학생으로서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창업도 가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건 돈 안 들거든요. 그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해보고 나중에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여러분 직업생활 하면 결국 그 안에서 적절한 수입도 벌고 또 그 안에 스트레스도 적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남한테서 이렇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그 성공적인 직업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하면 행복하고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매너, 에티켓이라든지 직업 윤리라든지 혹은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시켜라. 이미 초안을 만든 다음에 저하고 혹은 대학 일자리센터 상담센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고쳐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혹은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종합적으로 하자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물론 여기서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종합이 나중에 자기소개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랄까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중간고사는 그 자기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말고사는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또 창업계획서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면 워드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워드로 제출하면 제가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이렇게 지난 학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꼭 여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패스앤페일이니까 여기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출석 20점,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 수행평가가 20점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니까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지금 수업하는 것은 지금은 뭔가 하면 강좌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이고, 지창업과 진로 이론적 기초 2주, 3주짜리는 흥미와 성격, 4주짜리는 적성과 가치관, 5주짜리는 종합적인 나의 이해, 6주차는 직업색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직무와 역량 이해, 8주는 중간고사하고 9주는 직업선택 전략, 그 다음에 10주는 성공적인 취업 전략, 11주차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12주는 면접 관련, 13주는 창업과 창직, 14주차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15주차는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뭐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지창업과 진로와 관련된 여건 분석, 2주차에는 대학생의 지창업과 진로, 3주차에는 흥미와 성격, 그 다음에 4주차는 적성과 가치관, 5주차에는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6주차에는 직업세계와 변화, 7주차에는 직무와 역량 이해, 8주차는 중간고사, 9주차에는 진로, 여러분의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진로 설계,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취업 전략. 물론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취업과 관련한 내용을 하니까 불만이 있긴 있지만 창업을 당장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취업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에 창업과 창직, 그 다음에 성공적인 직업생활하고 15주차는 기말고사, 8주차는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는 뭐라고 그랬죠? 1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여건 분석. 2주차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 실태, 또 대학생으로서 어떤 그 창업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대학생으로서 꼭 이런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3주차에는 흥미와 성격, 흥미, 성격.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가지 검사를 하면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상당의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선착순 뭐 100명이든 그렇게 매 학기마다 했거든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면 워크넷에 가면 성인용 검사에서 14가지, 15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3가지 직업선호도 검사 L형과 그 다음에 그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빅5 이론이에요. 빅5라고 하거든요. 5 하거든요. 5 여러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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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워크넷을 통한 검사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워크넷을 통한 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워크넷을 통한 적성 검사가 가능하고 워크넷을 통한 가치관 검사.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흥미, 적성, 그 다음에 가치관, 성격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과 관련한 데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한 아울러서 앞에서 본 MBTI 검사 있잖아요. MBTI 검사. 이런 MBTI 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창업 관련 검사, 또 구직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 구직 준비도 검사라든지 여기에서 또 자신의 어떤 그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직업에 관해서 알자는 거죠. 직업. 우리나라의 직업이 12,000개 되고 일본은 25,000, 3만 개 된다면 여러분 가지고 싶은 직업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직업이 하는 일이 뭔가,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이 뭐고 기업에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라고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직무기술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NCS라고 국가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표준 직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직무를 살펴보고 그 직무와 관련돼서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직무인데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맞으면 이제 심리검사와 직무가 맞으면 그쪽을 밀어붙이고, 만약에 심리검사 결과와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된 직무가 아닌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른 진로 탐색, 직무 탐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8주차는 중간고사하고 이제 9주차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로드맵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업을 한다면 취업도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공단에 가려면 토익이 700점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토익이 400점이면 어떻게 하든 700점 만들어야 되겠다 라든지, 혹은 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어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형태든 또 전략을 만들어서 실천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경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임용 조건인데 어느 사이트를 봐야 되고 도움이 뭐다. 그 다음에 교사가 되려면 기출 문제는 어디서 본다든지, 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떠한지, 부사관이 되려면 어떠한지 다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넷 이라는 사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ACS라는 기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심이 있으면 인크루트, 리크루트, 잡코리아, 스카우트라는 어떤 취업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를 주로 보죠? UA나 진학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이트가 있고 도움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무하고 관련된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것도 실제로 배우고, 그 다음에 저한테 혹은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한테 우리 대학의 일자리 센터는 각 단과대학별로 한 명씩 이렇게 상담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옆에 일자리 센터에 가면 담당 대학
대학 학과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정을 받아서 좀 더 세련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썼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좀 고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한 자기소개서도 대학 교수나 안 그러면 상담원들이 고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 왜 중요하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 먼저 1분 동안 자기소개서를 해보세요 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1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면접에서 예상 질문이 뭐냐, 그리고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을 해서 모의 면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주에 걸쳐서 모의 면접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창업, 창직, 언젠가는 나도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 일종의 프리랜서도 일종의 창업이죠. 1인 창업이죠. 1인 창업, 1인 기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직이라는 것은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면서 분명히 이런 직업이 생길 것이다 할 때 먼저 이렇게 뛰어들는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이렇게 대박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창직, 신직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직업 생활을 하면 성공적으로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직업에 어떻게 임하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 뭐고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고 직장의 에티켓이 뭐냐, 비즈니스 에티켓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운영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 학기 초에 시작 수업을 할 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에 대한 조사를 권장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시스템에 보면 설문조사 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한 동기가 뭐냐? 다른 과목도 많은데 왜 치과학과 진로를 택했느냐? 또 다른 교수님도 많은데 왜 하필 이영대 교수를 택했냐 하는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15주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최소한도 이건 배웠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수요도 조사 5점 만점에 예를 들어 진로 관련된 거, 취업 관련, 그 다음에 자기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직업 탐색 방법, 직무 탐색 방법, 그 다음에 학년별, 학기별 역량 개발 계획서, 기업의 채용 방법과 기준,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에 필요한 면접 방법, 성공 취업을 위한 전략과 방법, 이런 내용에서 나는 어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우리 시스템에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학년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4학년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도 있고 3학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르게 그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또 사범대 학생이나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 같이 이미 진로가 정해진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을 설명 진로가 정해진 사람도 있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등등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왕 최창업과 진로를 선택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어떤 요구랄까 수요를 반영하여서 최대한 뭔가 행복한 수업, 여러분이 만족하는 수업,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수업,
이런 쪽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학점 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진로, 취업, 창업, 경력개발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어,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점을 패스, 페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걸쳐서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직업 생활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하고,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 좀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협조해서 우리 모두 좀 행복한 수업, 스트레스 적은 수업, 을 같이 운영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거지만 여러분도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